저기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 카메라를 봐야 여기 되죠? 보셔요. 네. 카메라 좀 뭐야, 많네요. 뭐 알면서 그러세요? 아니 약간 이거 그거네. 아이돌들 그 카메라 의식할 때. 그렇지. 뭔지 이 알지? 녹화 어디 들어가는지 딱 캐치한 다음에 윙크 한번 날려줘야지. 그거 알지? 요즘에 그 아이돌 그 방송에서 마지막에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알아? 그 막 이상한 거 많이 하던데. 그 마지막에 거기서 이런 거 하잖아. 그 옛날에 유명한 짤 있었잖아. 프로듀스 101 막 이런데. 아 그거 일본 애들이 진짜 웃겨. 심장 떨리게 하는 거. 입덕 포인트라 그러지. 네덜란드 훈남입니다. 네, 네덜란드를 가본 적 없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할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이가 이제 연생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생으로. 네, 이제 88년생입니다. 몇 월이시죠? 며칠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나는 아니면 월만 얘기하세요. 5월입니다. 5월. 네. 존댓말하는 거 불편하세요 혹시? 아니요, 그냥 존댓말 하는 거 안 불편한데 얼굴 보는 건 좀 불편해서 눈 깔고 할게. 이제 30 중반에 오고 사실 아무래도 20대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그냥 바뀌었죠. 30 되면 사는 이야기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마디로 안부 물으려고. 그렇죠. 안부라기보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요즘. 아, 왜냐면 나는 내 입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제 결혼 빨리 했고 애도 상대적으로 빨리 빨리 했죠. 낳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잘 챙겨가고는 있지만 많이 자유롭죠.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인 같은 거 안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게 20대가 봤을 때는 내 구독층이 20대니까 30대에도 결혼 같은 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 돈은 대충 얼마나 버나? 그 돈을 벌면 보통 어디다 쓰나? 그 연애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20대나 30대 삶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음. 막상 30대 되니까 40대의 삶은 안 궁금하네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갑자기 생각한 건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싶지 않죠. 맞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죠. 하고 싶지 않죠. 딱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내가 질문을 제대로 안 했나? 아직 아무 질문 안 하셨어요. 나도 오랜만이라.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좀 묘해지는데. 묘해지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공개할 수 있어요. 돈 얼마나 버는지. 대략적으로 달에 500 이상? 넘죠. 그 정도까지만 제가 캐치를 할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면. 그렇죠. 그 돈 보통 어디다 쓰세요? 버는 건. 일단 저는 유지비가 좀 나가요. 음. 예를 뭐 사무실도 월세를 내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예요. 그렇죠. 두 개를 운영하고 네, 있죠. 2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월세가 거의 다 100에 가깝기 때문에, 둘 다. 네. 그래서 거기에만 일단 200이 나가고, 음.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지금 거의 한 500 가까이 되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 숨을 안 쉬면 500이 안 나가니까 한번 안 쉬어볼까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500짜리 숨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식대. 여기 홍대에 계시다 보니까 식대가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식대가 좀 비용이 들었는데 코로나니까 어디 못 나가잖아요. 네. 다 배달을 해서 먹는데 그 커피조차도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번 달에 식대를 계산해 보니까 한 250 정도. 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 물가 문제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여기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진짜 비싸.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이 많은 동네에서 시키는 거랑 기본 뭐 최소 주문 금액부터 다르니까. 맞아.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먹으려고 해도 15,000원 최소 주문. 그렇지. 거기다 배달료 붙이면 3,000원 정도 추가되니까 18,000원. 싼 게 있어도 혼자 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분위기죠. 그쵸. 커플들만 와 있거나 막 데이트하는. 먹을 수는 있어도 또 은근히 가면 또 매번 뭐 혼자 가기도 좀 그렇고. 여쭤볼 때 월 500이라고 하면 계산이 안 맞겠네요. 월 800 이상인가요? 그렇죠. 800을 벌어야 이제. 그렇죠. 네. 왜냐면 500에 식대 250 쓴다 그러면 그 정도 넘어가야죠. 처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방송 나가고 나서 그래가지고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식대 같은 건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라고 치고 아낀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식대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 월세, 식대 그런 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쇼핑. 저는 쇼핑을 좀 많이 해요. 의류뿐만 아니고 모든 걸 쇼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최근에 산 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산 거 3개, 네, 가져오라고. 3가지 내 애장품 소개. 나는 게스트 오면 좀 그런 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애장품은 아니잖아요. 애장품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샀는데 이거 좀 괜찮아서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애증품인데 가져온 애증? 게. 아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저한테 어떤 사연이 있는. 일단 소개를 첫 네, 번째 거. 일단은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어디로 보여주면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좀 들이대보세요. 자, 이게 브랜드도 저기다가 한번. 지금 포커스 때문에 안 돼. 안 되나? 네. 여기다. 이게 왜 애증품이냐면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제 소비 습관을 가장 대변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좀 책상을 좀 꾸미고 그걸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데스크 셋업이라고. 그렇죠. 데스크 셋업이라고 장르가 명시되어 있는 그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장르로 분류되어 있는 건데. 디자인의 영역 약간 그런 홈 인테리어 뭐 이런 영역으로 가 있죠.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 그렇죠. 라이프 인테리어의 영역이신 거죠. 근데 이게 왜 애증품이냐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간지 때문에 산 거죠. 간지. 이게 약간 그 주는 이제 메탈릭한 그런 텍스처랑 이런 게 뭔가 책상에 있으면 뭔가 내가 도시적인 남자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미팅도 하고 이러면 미팅도 하면 디자인 굉장히, 회사를 멋있잖아요.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멋있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예, 연월 요일까지. 일.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도 뜨네요. 그렇죠. 요일도 영어로 이렇게. 자동인가요? 수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동인데 이 느낌이 너무 별로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탁 그 넘어가요. 다음 날 되고 시간 넘으면 뭔가 종이 한 장 뒤집듯이 탁탁 하면서 뒤집혀. 나는 처음 보고 그거 생각했어요. 아니 이걸 보고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산 거죠 실제로. 실제로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오늘 몇 월 며칠인지 당연히 알려줄 줄 알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듯이 이거를 매일 바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상상 속에. 아니 그럴 거면 존재하는- 옛날에 복덕방에 붙어있는 찢는 달력 쓰면 돼요. 그게 더 똑같아요. 편해요. 그게 더 편해요. 네, 이거 진짜 찢어서 불편하거든요. 버리면 되지. 이거 이거-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에요. 얼마인데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수동인 거 감안해서 네, 수동인 거 감안해서. 수동인 거 감안해서 사면은 뭐 그래도 디자인 값이 있으니까 음. 솔직히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디자인이 주는 내 만족감, 음. 심미적인 것만 보면 저는 10만 원 이상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이어야지 구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 18만 원입니다. 수동이에요. 15만 원이 18만 원이 정확히 기억 안 난다면 그 언저리입니다. 수동이에요. 네, 수동이고. 버리지만 못해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환불할까도 고민했는데 제가 원래 좀 환불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약간 좀 환불의 어려움을 겪는. 네, 환불. 네, 네, 환불을 잘 약간. 못하는 성격인데. 다음 제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비슷한 장르긴 해요. 계산기. 계산기. 아니 이거 이게 뭐냐? 말씀해 보세요. 왜 웃죠? 브라운이에요? 그렇죠. 브라운. 그거 봐요. 이거를 위해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브라운 혹시 디터람스 복각인가요? 아니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품이 아직까지도 디자인돼서 나오는 거죠. 오리지널이죠, 그러면. 그렇죠. 오리지널이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제품 3개 가져오라길래. 그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스스로 잘못된 소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 와중에도 마음엔 드나요? 이런 것들이? 얘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얘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예쁘지만 가심비로 사긴 했지만 제 어떤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제품. 왜냐하면 어떤 메카닉적인 게 없잖아요. 어떠한 이거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 자동으로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딱히 자동, 수동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내가 제값을 지불하고 예쁜 걸 샀어도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주는 것을 좀 주로 추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처럼 약간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어차피 살 거 오리지널 근본 있는 거 사겠다. 근본이죠. 얘는 좀 이게 옛날에 그 아이폰 계산기 처음에 3GS 때 그렇죠. 우리한테 디터람스는 거의 뭐 신적인 거죠.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갖고 싶어 가지고 산 거죠. 이런 게 저의 어떤 소비 습관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눈 감고 있을게요.
의자죠? 의자죠? 맞죠, 의자죠. 의자 소리 바로 나네. 이게 높다 높아. 이건 나도 잘 알아요. 이 의자에 대해서는 하도 근데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건 애정품이에요. 당신한테. 이건 애정품이에요. 이건 애정품. 이거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거 팔고 싶은 이유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단순히. 단순히. 그럼 얘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서 더 그런 비싼 돈을 투자하면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이걸 팔고 싶다고 한 거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사기 전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의자? 이 의자. 예. 자, 이 의자가 이제 180만 원 정도예요. 콧바람 뭐죠? 자, 180만 원 정도 하는데 의자가 보통 네. 일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의자 기억나는 거 있나요? CD지? 그쵸, 시디즈. CD지. 시디즈의 뭐 T80이었나 옛날 뭐 그 그런 뭐죠? 것들. 듀얼이었나 뭐 있잖아요. 듀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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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파트라 뭐 이런 의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게이밍 의자 뭐 이런 거. 그죠. 제니스 뭐 이런 거 제닉스, 그런 의자들 뭐 이런 스톰 뭐 이런 거. 예. 그런 의자들 보면 뭐 침대가 되더만 요즘엔. 그렇죠. 뭐 움직인대요. 뭐 오디오도 막 헤드에서 나온다 그러고. 그 정도요. 예. 뭐 리클라이너처럼. 아무튼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냥 음. 완전 이건 평범하게 생긴 의자인데. 네. 의자인데 이게 왜 180만 원이나 하며 내가 의자에 180만 원이나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오래 했어요. 어느 정도 오래 했냐면 1년 동안 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시피 했어요. 나는 이게 영역이 좀 독특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오디오에 빠지거나 낚시에 빠지거나 아니면 골프에 빠지거나 이런 고급 스포츠 돈이 많이 드는 장비가 꽤나 값이 나가는 그런 거는 오히려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알죠? 일단 뭐 그쵸. 하나 샀다가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걸 사고 싶어가지고 막 들이는 타입이야. 근데 나는 이 생필품에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더 나은 현명한 소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주의시잖아요. 내가 의자에서 사물을 보니까. 근데 보통은 의자에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에이야 그럴 바엔 뭐 딴 거 사지. 그래서 난 이게 놀라웠거든요. 이걸 실제로 180만 원 주고 이 의자를 산다는 게. 근데 제가 이 의자를 살 때만 해도 네. 같은 생각을 했어요. 50만 원이야. 네. 근데 그 50만 원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8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180만 원. 이게 왜? 너무 그 갭이 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중간에 포지션에 의자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만 원이 아니고 뭐 100만 원이 아니고 바로 그냥 150만 원 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들의 소비 심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 약간 그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금액으로 팔리는 의자는 어차피 안 팔린다. 그래서 CDG 같이 대중적으로 팔든가 네. 아니면 정말 너 같은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서 아싸리 제대로 된 걸 내놓든가 명가가 있던가.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의자를 그래요? 원래 제대로 만드는 그 기업은 원래 가격이 이제 거의 2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의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의자를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CDG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 200만 원 정도, 뭐 15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게 원래가 맞지 않은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 그런 건 자동차 같은 거네. 결국엔 그렇죠. 포르쉐를 사고 싶지만 그리고 포르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맞죠. 자동차의 지향점인데 음. 나머지들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전수되어서 내려오고 다른 애들이 그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르쉐가 네. 빠르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뭐 나온 뭐 아반떼 N 뭐 이런 것도 빠르대요. 예쁘죠? 뭐 뭐 빠르대요. 네. 근데 이제 빠르대요? 뭐 저도 잘 모르죠. 아니, 빠르대요. 말씀 조심하세요. 네. 빠르겠죠. 네, 저는 모르죠. 안 타봤으니까. 근데 이제 뭐 빠르대요. 근데 이제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꽂힌 거지? 빠르대요라는 말이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 아니죠 혹시? 약간 저 아반떼는 좋아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이 포르쉐 속도와 아반떼 N의 어떤 그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조금의 차이에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람보르기니랑 마티즈도 다를 게 없죠. 네. 근데 그런 관념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거를 사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다. 왜죠? 왜냐면 어찌됐든 얘 내구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의자를 사기 전에 쓰던 의자가 한국에서 이제 뭐 기업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허리가 그냥 진짜 아작이 났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럼 혹시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뭐 도수 치료비가 나오느니. 아, 그렇죠. 병원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근데 이 의자를 쓰고 나서 병원을 안 갔어요. 아 그래서 돈이 굳었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30대 소비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의자 좀 바꾸고 올게요. 아 근데 아니 그냥 아까 앉아 이거 있어요? 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돈을 쓰는 게 행복해서 그래요? 20대 때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젠가 그젠가 돈 쓸 때가 나한테 쓸 때밖에 없다고. 아,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쓸 때밖에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써야 될 어떤 다른 패턴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음, 여자친구 없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나갈 돈도 없고 뭐 음. 데이트 비용도 거의 없고 음. 취미 생활을 다 즐겨도 어떻게 그것도 저한테 쓰는 돈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소비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으로써 행복하기 때문에 그 소비를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네. 돈 쓸 데가 없어서 뭐 고가의 물건을 좀 사려고 노력한다든가. 돈 쓸 데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뭐 요즘에 그 욜로 하잖아요. 저도 약간 욜로의 기질이 있는 건데 인생 한 번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스트레스를 많이 풀 데가 없어요. 지금은 약간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혹시 뭐 집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씀씀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지금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지긴 했죠. 서울에 집 사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으리라는 어떤 기대를 안고 일단 뭐 청약도 열심히 하고 뭐 적금 붓고. 근데 안 하시잖아요. 뭐 아예 안 한다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안 하죠. 근데 버는 만큼 확실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혹은 아직까지 별로 생각을 그냥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약간 미뤄둔 건가? 그럼 만약 결정을 한 거면 왜 그런 결정을 한 건가? 궁금하거든요.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미뤄뒀다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미뤄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라든가 집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사실상 서울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미 글렀다. 네, 근데 모기가 볼에 앉았네요. 서울 집값을 얘기하는데 모기가 조금 목이 아프네. 어떠세요? 저도 목이 마르네요 갑자기. 가장 최근에 그 계획이 좀 섰어요. 집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집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집의 형태가 있는데 한 10억은 필요하겠더라고요. 미니멈.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1, 200 아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제 주변에. 야, 그 1, 200이 아껴서 1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생각해보니까 1억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계산을 네. 두드려 보면 8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가져했을 때. 정말 아껴서 500만 원 이상을 버리치고는 많이 저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비율이라면 5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0년을 모으면 5억이에요. 그렇죠, 거의 5억이죠. 20년을 그 벌이로 네.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벌이로 20년을 모아야 10억인데 물론 은행 대출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10억을 모으려면 이렇게 많이 버는데도 20년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뜰하게 그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으로서 그거를 모으느라 스트레스를 받느니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냥 타협을 하자. 어느 정도는 내가 집을 언젠가 살 기회가 생기겠지. 지금은 좀 막연하게 그냥 남는 돈을 저축하자.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그냥 저축하는 정도고 지금은 좀 어떤 저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연애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 연애하면 100만 원 내기로 했잖아요 사무실에. 아니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연애를 섣부르게 하면 섣부르게라는 말은 너무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이 있었죠. 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연애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제일 먼저 그걸 아는 사람한테 네. 2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겠다. 저한테는 엄청 큰 장치였죠. 왜 셀프 컨트롤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거의 억제기였죠. 억제기. 아무튼 제 셀프 억제기였죠. 그게 필요했던 이유가 좀 결론이 좀
너무 나와 있는 그런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건 20대가 아니 3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나요? 심지어 30대 중반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20대 때는 뭐 꽂히면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지금 다음에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 라이프 스타일 즐길 건 즐긴다고 해도 30대 중반에 서서 그래도 여자 만날 땐 미래는 정도는 생각은 한다. 그렇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난다기보다는 같이 미래를 좀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혀 그런 영역이 아닌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건가요? 후자죠. 완전히 후자죠. 후자는 정확한 건가요? 비슷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불타는 사람. 아시다시피 그 이 나이에 불타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고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깊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랑 지금 가장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가장 나와 어떤 미래를 가장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좀 더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게 금전적인 게 포함되나요? 금전적인 거? 어떤 금전적인?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여자도. 그러니까 남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벌면 얼추 비슷한 금액의 소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나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그렇죠. 거고. 근데 여성분이 만약에 뭐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자기가 뭐 카페를 하고 싶대. 네.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는 동안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요. 문제 없다.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지금 하는 일에 좀 비전이 있다던가 뭐 이런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그 비전은 왜 찾는 거죠? 그 비전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 천천히 열정적이어 보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 표현을 좀 정확하게 그냥 못하는데 존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리스펙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리스펙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 거죠. 엄청 중요하죠. 그건. 네, 저는 그 리스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금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거나 뭐 일을 안 하더라도 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으면 전부 뭐 문제가 전혀 없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전업주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자기의 천직이에요. 요리를 집에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이 입 돌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거 그럴 순 없지만 그럴 순 없어요. 제가 그냥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지만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알죠. 제가 본 게 많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현은 적당하진 않지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20대 중반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좋아하건 말건 그거는 차치하고. 네, 전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20대 중반이랑 저는 10살 차이군요, 벌써. 네. 거기 꽂힐 수 있어요? 그 연애 가능하다고 봅니다. 죄송한데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부합되진 않아도 기준에 네네. 저 사람 되게 비전까지 생각지 못하더라도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매력 있다. 그럼 20대 갈 수 있나요? 감사한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요? 감사한 거죠. 굳이 30대가 아니어도 그 나이가 떠나서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매력까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린 거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건 아닌데 네. 10살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우리가 삶의 경험이라는 게 몸에 체득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 어른이라고 해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게 되게 나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 시작 같은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는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거에 부합되지 않나. 근데 그 나이 차이니까. 질문은 조금 애매한 게 아까 뭐 자기에 대한 비전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매력에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그런 매력이 다른 매력이고 저랑 경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리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냐? 당연하죠. 그 경험이라는 건 곧 생기니까.
아 그러면은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깔고 가고 뭐 배제하고 이러진 않는다.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네요. 20대와의 연애가. 당연히 가능하죠. 20대 초반은요. 당연히 아 그건 가능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가능할 수도 있죠. 충분히 성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 네네. 물론 저는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충분히. 아니. 저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관계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 이것저것 막 배우시잖아요. 이것저것이라고 하시지 마실래요? 아 본인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존중합니다. 네. 아 존중합니다. 네.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가 이제 보컬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아닙니다. 스피치 학원. 아 같이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노래는 배우지 않아요. 엄연히 다른가요? 네. 아나운서 분들 하는 그런 거죠. 맞아요. 아나운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거기랑 복싱 하시고 맞아요. 아니면 뭐 부가적으로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는 게 있네. 뭐 소비 생활 말고 여가 뭐 여가도 소비겠지만 네. 좀 이제 활동 지금은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가끔 등산도 가고. 등산 가고 네, 등산 가고. 전시회를 요즘 좀 많이 다니죠. 그거는 뭐 문화생활이니까. 네네 문화생활이니까 뭐 극장 가는 거랑 크게 차이 없으니까 맞아요. 취향 차이지요. 네. 근데 복싱 배우는 건 저도 같이 배우니까 그렇죠. 뭐 같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운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배우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이번에 진짜 진짜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느꼈어요. 이게 몸이 안 받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너는 운동 신경이 없나 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뭔지 알죠? 알죠. 발이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운동은 정말 많이 되는데 저는 이걸 다닌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 같은 거예요. 이게 생존이요? 어떻게 뭐 저랑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되게 혈액순환이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불안한데 잠깐 어느 쪽 네. 뭐 빈혈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빈혈 빈혈 약간 찡하다는 거 뭐 약간 가만히 있다 갑자기 잠든다 병든 닭처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시면 그쪽은 아니고요. 제가 진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하체 쪽이 되게 지금 혈액이 잘 안 돌아요. 몸에 좀 이렇게 혈기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몸이 전반적으로 되게 피로감을 빨리 느껴요. 이거를 20대 분들이 들으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우리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죠. 얘기하고 있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그냥 뭐 피곤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게 머리로 듣는 거랑 진짜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크잖아요. 나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이상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작동을 수월하게 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물론 40, 50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웃기겠죠. 네, 웃기죠. 근데 웃으라 그러세요? 뭐 네. 그건 뭐 아님 말고. 웃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감정을 처음 느낀 건 30대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더 강해질 뿐이지 30대는 분명히 이 감정을 처음 맞닥뜨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뭐 20대 중반까지 정점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거니까. 내 몸이 노화가 되고 있다. 이제 그걸 느끼니까 뭔가 배워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내가 배우고 싶었던 복싱을 배우자. 이게 뭐 단연 이유죠. 그러니까 어쨌든 30대가 되니까 이런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몸짱이 되고 싶다. 전혀 없어요. 20대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20대 때도 몸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운동을 해야 해서 하는. 그렇죠. 그럼 보통 30대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운동을 위한 운동? 제 주위에 있는 30대를 보면 두 부류예요. 이거잖아요.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정말 나의 어떤 신체나 생활 규칙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저처럼 건강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그 그다음에 후자에 아니면, 가까운 거죠. 어떤 자기 어떤 몸매 관리라든가 그런 어떤 전자에 가까운 최소한의 관리 정도. 그죠 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이 있고 보통 전자는 피트니스로 많이 빠지시잖아요. 헬스 네. 많이 하시고 일단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었죠. 뭐 지금 사실 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30대잖아요. 그렇죠. 막내가 32. 막내가 32이잖아요. 네. 막내가 30이네. 노페가죠. 노페가. 30. 30인데 이제 나이들이 다 되니까 이 필요성을 느끼고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발성학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런 거예요. 나는 저것도 생존인가? 일단은 발성을 지금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뭔가 발성 학원에 대해 어떻다 이렇다 할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운 동기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음. 제가 배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네. 목소리가 너무 작고 자신감이 좀 없는 목소리 톤이라서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리고 발음 뭐 세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 간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첫 번째랑 이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미팅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좀 자신감 있고 신뢰감을 있는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 네. 이제 발성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등록을 한 건데, 여기 죄송한데 스시 한 번만 해보셔도. 저 이거 배웠어요. 스시. 제가 시옷 발음의 발성의 위치가 되게 잘못됐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좋아지겠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제가 평생 학원을 안 다녔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독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시는 이제 배운 거지만, 네. 근데 독학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원래 학원을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번에 서른이 넘으니까 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도태되기 싫어서. 서른이 되니까 그게 도태랑 이게 왜냐면 서른이 되니까 사람들이 네. 다 전문적으로 변해요. 뭔가 하나씩은 전문 분야가 생겨요. 되게 잘하는 게 하나씩 생겨야죠. 되게 잘하는 게 생겨야 경쟁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 잘해야 경쟁력이 있다던가. 보통 그때쯤이면은 내가 하려는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 이미 잡았거나. 네. 제가 여기서 발전을 하려면 뭔가 더 배워야 하는데, 뭔가 그것들이 제 일과 연관된 걸 수도 있지만 제 일의 어떤 주변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배워야겠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독학보다는. 20대에 비교하면 엄청 큰 변화죠. 마인드셋이 변한 거니까 그건 되게 큰 투자의 변화죠.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쵸. 투자의 개념이 생기고, 돈을 쓰는 거를 옛날처럼 이제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쓸 땐 써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인드셋이 변한 거죠. 이게 분명히 나한테는 이점을 줄 거고, 네. 내가 이거 계산하면 참 내가 생각할 때 훨씬 나은 내가 될 것 같아. 거기에 서스름 없이 약간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첫 스텝을 떼신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첫 스텝을 뗐다고 볼 수 있죠.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중독이라,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면 다음 걸 또 배우고 싶고, 그리고 요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복싱하니까. 복싱하니까 뭔가 다른 문화를 또 경험해보고 싶고, 막 요즘 전시회를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전시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을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라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물론 뭐 우리가 미대 나오고 디자인 전공을 그쵸. 했으니까 뭐 과제 때문에도 간 경우도 많고 했지만, 그때랑 또 뭐 일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자기 발전 때문에도 있지만 또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가서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가고, 와서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한다는 게 좀 다르죠. 작품 해석도 좀 보고 책도 보고, 그렇죠.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하고. 마음의 양식이라는 건데, 그럼 약간 허한 게 있는 건가요? 맞아. 그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허함. 서른이 되니까 그 허함이 커져요. 20대 외롭죠. 때보다. 외롭고, 분명히 내 주위에 친구가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외로워요. 계속 친구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근데도 맨날 사람들 올라오고. 그 허함의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 그 어떤 허함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거를 채우려면 결국에는 저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네. 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선택지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비 패턴이나 네. 무슨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하면 좋겠네요. 아저씨가 안 되기 위한 노력. 많이 하죠. 저는 요즘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저희 사무실에 지금 저희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홍대를 베이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들도 뭐 래퍼라든가 뭐 유튜버라든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어쨌든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20대 같아요. 그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베르만 유튜버 처음 봤을 때 저희 다 20대 후반인 줄 알았잖아요. 20대 뭐 중후반. 놀랐죠. 근데 얼굴이 근데 동안은 아닌데, 이 분위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홍대의 어떤 그런 영한 느낌, 정말 팝한 느낌이 좀 드는 친구였는데, 맞아. 힙이 아니고 팝. 팝. 그 친구를 딱 보면 되게 젊게 산다, 내지는 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젊게 산다라는 말 개슬퍼. 젊게 산다가 뭐야? 그래, 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슬퍼지는 나이라 우리가.
팔팔하다 그래. 팔팔하다. 젊게 산다는 뭐. 팔팔하다 더 슬퍼. 우리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지금 객관적으로 30대가 뭐가 다른가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뭔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우리 무슨 개꼰대 된 것처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아무튼 네. 그렇게 좀 젊기 네. 팔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네. 어렸을 때보다 보던 그런 친구들을 진짜 가끔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요. 똑같은 거 느끼나 보다. 정말 아저씨. 그냥 아저씨 수준이 아니고 애기라도 이젠 있으면. 친구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애기라도 난 미안하다. 여기 아예 없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 뭐 배가 가발도 쓰고 이 친구가 유명해서 잘생긴 걸로 유명했던 친구인데 지금 만나는데 완전 아저씨. 아저씨. 이게 외모만 그럼 상관없는데 마인드도 술 먹. 이렇게 안 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늙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면서 점점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찾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내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필사적이죠. 진짜 티 안 나게 티 났을 수도 있고 열심히가 아니고 필사적. 이 말이면 더 저는 잘 필사적이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를 공부하기까지도 하고 뭐 옷 입는 법을 공부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옷을 뭐 브랜드를 공부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요즘 애들은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라는 걸 좀 체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입는 옷,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구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디폴트 값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쓰지 않아. 이게 원래 디폴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올드한가? 구린가?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잘못되었나? 이게 촌스러운 건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다는 게 가끔은 좀 슬퍼요. 너무 슬프다기보다는 가끔 조금 슬퍼요. 근데 그 조금 슬픔이 딱 그 말이 적당하네요. 예. 조금 슬픈 그 마음이 공허해져요. 허해. 그 허함이 이제 오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측은하다 뭐 이런 감정도 아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요. 이거 좀. 궁극적으로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을 숙제같이 뭔가를 위해서 산다는 느낌인지 아까랑 약간 일맥하는 얘기긴 한데 지금 찾을 수 있는 행복을 하나씩 찾는 느낌인지. 제가 한 20대 후반 30 정도 됐을 때 약간 여름 방학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학교에 과제를 내야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서 과제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도 안 해서 그 전날에도 안 해서 아침에 친구들 숙제 베끼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네. 표현이네요. 갑자기 그런 기분이 갑자기 드네요. 벼락치기를 끝도 없는 벼락치기를 네.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이거를 지금 빨리 내야 돼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오늘 이거 지금 한 개만 모면하려고 나의 생각도 담지 않고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하고 있는 대로 모방해서 좀 따라가고 있다 열심히.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현실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드는 생각인데 20대 친구들이 걱정 많잖아요. 뭐 우리가 뭐 꼰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정을 잘 꾸린 이미지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이미지 경제적으로 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있다고요? 네. 잊고 싶은 게 아니고 있다고요? 잊고 싶어요. 조심하셔야죠. 네.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로 종종 와요. 알죠. 저도 알죠. 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은 진지한 것도 물어보니까. 알죠. 30대는 어때요? 너무 막막해요. 20대는 너무 본인 지금이 네. 20대인데도 너무 막막해요. 물론 그 20대와 우리가 20대일 때랑 비교가 안 돼요. 지금 20대는 진짜 정말 나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불쌍해요. 요즘 20대는 불쌍해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서른이 돼도 뭘 모르는 건 똑같아. 난 항상 나한테 물어볼 때 서른쯤 되면 뭘 좀 알겠나요? 느끼는 게 뭔가요? 아니, 느끼는 건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 그냥 진짜 느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뭔가 더 뭘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되게 많은 걸 경험하면서는 살아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30대 돼도 모른다.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했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뭐 당연히 아버지밖에 없었죠. 근데 뭐 그때 그 충분한 답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 감정을 느끼고 해결하는 건 결국에는 본인이잖아요. 아 이거 본인 아니면 해결 해결 못하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물어보고 정해진 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뭐 당연히 감명은 받고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뭐 뛰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아까 처음 했던 말 그냥 좀 자기한테 집중을 해봐라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냥 집중을 해보고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가져보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뜯어보고 조립하고 하다 보면 뭔가 맞춰지는 그림이 있지 음, 않을까요? 좋은 얘기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똑같은 얘기네요. 다.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얘기. 그냥 뭐 비슷한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멋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또 얼굴빨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음. 음. 나는 근데 저는 그런 DM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DM 받으면 네. 너무 뭔가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감정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답장 많이 해요. 밥 먹자는 소리는 안 하죠. 밥 먹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건 뭐 그분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밥값만 보내주세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힘나게 15,000원만 보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배달 최소 주고 먹는. 네, 답장은 잘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좀 음, 기특하기도 하고. 그 20대 때 그 고민조차도 저는 되게 좀 아름답네요. 왜냐면 지금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여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저는 그냥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생존이겠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럭키가 발생할 확률이 좀 더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나이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삐끗하면 좀 날아가죠 우리는. 돌아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끝나죠.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죠. 뭐 어디 갈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데 가기엔 진짜 이제 좁아지거든요. 제 문은 진짜 좁아요. 근데 그분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그 문의 위치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문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이드를 기성세대가 해줬어야 되는데 다 공부해라 우리는 대학 가라. 받았나요? 대학 가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좋은 거죠. 취소하겠습니다. 대학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대학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일괄적 되게 옆집 누구 친구 아들처럼 누구 친구 딸처럼 똑같이 키우려고 했었으니까 엄친딸처럼 꽤나 만족스러운 삶인가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죠. 더 잘 살고 싶죠. 근데 내가 더 높은 라이프로 가고 싶다. 더 양질의 라이프로. 아니요. 양지 라이프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20대에서 30대로 올라올 때 허함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허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를 물질로 채울 수는 없다. 그리고 그 30대에서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느낀 답은 나를 보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찾고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지금 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 목표를 그걸로 잡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30대 남은 목표는 뭐냐 그럼 이겁니다. 나를 더 보고 가정을 찾고 일단 뭐 가정을 찾는 건 뭐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다만 지금은 오히려 20대 때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건 저도 아직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하셨다시피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걸 노력을 많이 안 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뭔가 짝을 그러니까 진짜 짝꿍을 찾아야겠다. 연애 연애는 했어도 연애는 했어도 뭔가 뭐 지나가다 너무 이분이 마음에 들어. 제가 사실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기 시간 있으세요? 말 그대로 커피 한 잔만. 번호를 따는 거죠. 저는 그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좋은 이렇게 방향이네. 아니면 못 만나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 스트리밍 때 배웠는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 아 자만추 이제 좀 힘들다.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제가 새로운 뭔가 하잖아요. 예, 좀 잔혹한 얘기지만 사실 요 나이 때 보통 선을 보죠, 그렇죠?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제 마지노선에 전 점수가 좀 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회사의 조건은 아주 그냥 잡이 예, 없더라고요. 잡이 없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잡이 없는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그거는 뭐 저는 다른 세상 이야기니까. 아무튼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합시다. 좋죠. 엔딩 인사를 약간 그 성시경님의 잘 자요 이런 것처럼. 그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요. 네. 그 저도 5만 돼서 함께 할게요. 뭐 괜찮잖아요 그 정도도. 알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 입금은. 네, 여러분 안녕.